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자, 주말 시간이죠. 주말에 여러분들께 이 아침에 상승 갭과 하락 갭에 대한 이해의 동영상을 업로드했으니까 이 실전 사례 이전에 그 갭에 대한 이해를 먼저 기본적으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시간엔 실전 사례를 통해서 파크 시스템스의 이 돌파갭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주식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건 그 회사의 기본적인 분석입니다.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매출이 성장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성장 가도의 주변 환경은 어떠한 건지, 그죠? 섹터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기본적인 흐름들을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여타 동종 기업들과 주가, 시가총액 이런 측면에서 고평가되지는 않았는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분석한 이후에 그 이후에 기술적인 흐름들을 접목을 하는 겁니다. 차트를 모르는 사람은 기본적 분석 내용만 강조를 하고 또 반대로 이 기술적 차트만 열심히 하다 보면 기본적인 분석 내용을 간과해서 그 종목의 기술적 흐름만 쫓아가게 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가 분들은 항상 어떤 회사에 대한 내용을 들었을 때 그 회사가 정말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적으로 양호한지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또 기술적 차트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두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전쟁터 같은 주식 시장에서 이길 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은 파크 시스템즈의 기본적 분석 내용과 그 속에서 기술적 차트 흐름, 거기에 아침에 방송했었던 갭의 출현, 그 상승 갭의 의미, 그 흐름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파크 시스템즈의 기본적인 내용 부분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자, 파크 시스템즈의 기본적인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께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크 시스템즈는 원자 현미경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나노 계측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원자 현미경. 지난 9월 4일 온라인 IR을 진행했는데 이후 중국 반도체 파운드리 1위 공급사 SMIC에 대한 미국 측이 제재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파크 시스템즈가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미중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로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공정 장비 공급사를 대체할 수 있는 원천 기술과 고객사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파크 시스템즈가 여건이 좋다는 거죠. 자, SMIC 관련 이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 이어서 계속되는 압박, 이건 여러분들이 뉴스로 들으셨을 겁니다. 이후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에서 공정 장비 공급사 램 리서치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일주일 동안 급락을 했습니다. 왜냐? 이제 규제가 이루어지면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기업도 영향을 받겠지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서 공정관 장비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관련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 중에 파크 시스템즈와 경합 강도가 높은 기업이 KL의 탱콘데 이 부분에 약세가 가장 두드려졌다. 경쟁 업체가 뭐예요?
여건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자, 산업용 원자 현미경 매출이 전사실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이 산업용 원자 현미경은 매출이 2018년 4분기와 2019년 1분기에 연구용 원자 현미경 매출을 하회하기도 했으나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그죠? 배가 고파서 그런가? 2019년 2분기부터 현재까지는 연구용 매출을 상회하고 있다. 자, 2분기 기준 산업용 매출은 127억 원으로 연구용 매출 44억 원 대비 2.8배다. 그만큼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전 세계 현미경 시장에서 원자 현미경 점유율이 광학 현미경 및 전자 현미경 대비 증가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가운데에 그죠? 자, 코미코 여러분들 미코의 자회사 코미코나 또 리노공업 뭐 시세 엄청나게 낸 거 아시죠? 이런 기업들은 외국인 지분율이 36%, 42%이 정도까지 오면요, 그죠? 외국인들이 지분들 더 늘리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뭐 완전히 더 매수해서 인수할 거 아니라면, 그죠? 그럼 뭐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어도, 그죠? 그런데 파크 시스템즈는 4.7%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기관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자, 파크 시스템즈의 실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조금 크게 할까요? 파크 시스템즈의 실적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검사 장비 기업 및 외국인 지분 높은 기업과 비교한 부분,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제 머니투데이 방송, 김기수 카페에 들어오시면 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런 가운데에, 그죠? 그런 가운데에 이 종목의 이제 기술적 분석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회사 내용은 상당히 좋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죠? 자, 이제 기술적 분석 흐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들어가기 이전에 좀 크게 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양의 주가를 보고 계시다면, 그죠? 자, 먼저 이 위치에 주가가 놓여져 있다, 보유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음봉이 났잖아요. 그죠? 매도하시겠습니까? 매수하시겠습니까? 이제 거래량도 전일 거래량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죠? 이럴 때가 이제 기술적으로만 바라보시면, 자, 뭐예요? 이평선이 놓여 있다가 21 이평선도 깨버리고, 그죠? 거기에 단기 추세선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이렇게 추세 라인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이제 추세까지 이야기를 하고, 참 오늘 여러분들 많은 이야기를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던 주식이 물론 이 중간에 오버슈팅 난 부분도 있죠. 자, 이렇게 추세를 이탈하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회사의 내용을 잘 모르거나 또 기술적 분석만 맹신하거나 이러면, 그죠? 매도할 수 있는 우도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런 라인에선 여러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 내용을 알고 있어야 버텨낼 수 있고 매수 관점을 가질 수 있고, 또 이 시점에서의 수급 상황들을 파악을 해야 버티거나 추매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내용을 함께 공부하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일봉만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고, 주월봉의 흐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주월봉은 살아있으니까. 그죠? 자, 단기 매매자 부분은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돼요. 자, 이 종목이
이 라인 부분, 여기 있죠, 그죠? 요 하얀 라인 부분을 강력하게 돌파하려면, 이게 왜? 이전 고점으로서의 지지 역할을 하는 데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거래량이 더 증가했어야 된다. 만약에 거래량이 이렇게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아무리 회사 기본적 내용이 좋아도, 그죠? 요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증가하면서 외인이나 기관의 적극적인 매도가 있었다면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작았다는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 이전 고점을 형성했었던 부분을 지지했다. 그죠? 요 이전에 박스권이 여기였었잖아요. 그죠? 잘 보세요. 제가 박스권이 이 박스권을 돌파했었던 양봉, 요거죠. 요 거래량 부분이 크게 나왔었는데, 그죠? 그 가격의 중심을 이탈하지 않았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때도 이런 때도 이야기를 하죠. 김기수는. 그죠? 요렇게 박스권에다가 이 장대 양봉은 쫓아가도 된다. 왜? 박스권을 돌파하면 박스권만큼은 기본 상승이다. 그죠? 기본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 형태로 돌아갔던 부분 아닙니까? 자, 돌파갭 이야기하다가 너무 많은 걸 이야기를 해주네요. 그죠? 자, 그런 가운 이후의 주가 흐름을 봅니다. 자, 그 지지라인은 다 지지하고 있죠. 그죠? 그런데 뭐예요? 2달 동안 이렇게 횡보하고 있으면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정말 뭐예요? 지루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종목이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종목이나 테마성 종목이든 이 2달 동안에 다른 종목들은 또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이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계신 분이라면 지루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시간을 조금 더 봅니다. 자, 박스권 부분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박스권을 상향 돌파. 자, 이 부분입니다. 돌파 갭이 나왔죠. 그죠? 돌파 갭. 어떤 갭이 여러분들 이전 시간에 조금 전에 올려드렸었던 갭 상승 중에 가장 강력한 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전고점 갭 돌파, 박스권 갭 돌파, 이평선 갭 돌파, 추세라인 갭 돌파. 이게 가장 강력한 갭 돌파의 뭐예요? 힘이라 그랬죠. 그 진행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힘. 그죠? 자, 그러면 이 종목 부분이 이 라인에서, 이 박스 라인에서 여기 이전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갭 상승이 나왔잖아요. 이게 돌파 갭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 돌파 갭이 나왔다는 거예요. 강력한 추세 라인을 다시 복원하는 힘을 갖고 거기에 거래량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여러분들 이 박스 라인 부분에 한 단계 레벨업이 또 되겠죠? 이 종목은 참 정석 플레이로 가는데 여기서 박스만큼 상승을 했고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기본으로 가는 가격 라인은 어느 가격이겠어요? 아주 기본으로 가는 가격 라인. 지워졌네요. 일단은 박스권만큼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매도하신 부분, 혹시 아침에 요 라인에서 매도하셨다면 잘못하신 거죠. 그죠? 자, 저 라인 정도까지 가는데 저 라인 정도가 어디냐? 기본 추세 라인. 이거를 이제 이해에 추세대 복원 과정 라인 부분이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이죠. 그죠? 일단은 어디예요? 68,000원. 그죠? 68,300원, 68,500원 정도까지 가서, 그죠? 이 추세대 안에 기존 상승하던 추세대 안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저항을 받고, 그죠? 요 박스권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요 눌림목 조정 부분을 가져갈 거냐. 이제
그러면 얘가 이 기존 추세대 이 부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 새로운 추세 라인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이게 마디들입니다. 자, 이 추세 라인인데 이 추세 라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새로운 추세를 만들 건데 그 만드는 흐름을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만들어서 가격으로 레벨을 보면 요 흐름이다라는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 종목의 진로를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돌파갭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돌파갭 이후의 시세를 내는 흐름 속에서 그렇다고 뭐 내일 뭐 월요일 날 또 쫓아가서 사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그 눌림목 흐름에서는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왜? 이런 돌파갭이 나와서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는데, 그죠? 그런 흐름들이 이제 추세 라인, 저항 라인 부분에 조금 근접하고 박스권 상승까지 가격이 왔기 때문에 더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려면 이제 65,000원과 또 7만원 요 사이 근처에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좀 보일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수급을 점검하면서 가도 되는 종목이다. 그죠? 자, 요 당시에 여러분들 요 당시에 매수를 했으면 요 시기에 매수를 했으면 참 오랜 시간 버텼어야 되는 거고, 그죠? 요 라인 부분에 매수했다면 뭐예요? 더 끌고 가도 되는 거죠. 요 라인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다면 이 당시의 수급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그죠? 다 지워졌네요. 그죠? 이 당시에 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수급이. 금요일에도 기관들의 매수가 이어졌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기관, 특히 투신권과 연기금의 매수세가 쭉 이어졌던 거 봤죠? 그죠? 8월 27일, 뭐 최근 들어서 8월 27일부터 개인들이 매도가 계속 나왔잖아요. 하루도 안 빼지고. 그죠? 왜? 여기서 이 박스권 라인 부분에서 계속 뭐에 가두리를 형성해 놓고 기관들이 뭐에 물량을 뺏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량의 거래가 나오기 이전엔 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나 뭐에 월요일 날 갭 상승 들어가는데 쫓아가지는 마세요. 눌림을 줄 겁니다. 이런 부분, 종목 부분들은 거래량이 터질 때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오는데 이런 횡보할 때는 거래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거래량이 크지 않은 종목이고, 그러나 회사 내용은 아주 양호하다. 그래서 이 파크 시스템의 오늘은 돌파 갭, 박스권을 돌파한 갭 상승, 요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뭐 이런 상승의 돌파갭도 있고 또 하락의 돌파갭도 있죠. 그럴 때 그런 부분들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부분은 주식은 그죠? 그냥 회사가 좋다가 아니라 그 회사가 좋은데 기술적 흐름에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이 와 있느냐, 또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강력한 수급 주체가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함께 고려해서 매매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매매해도 쉽지 않은 게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